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옥중에서 진 3.1운동 대표, 지강 양한묵. 지강 양한묵은 조선중계 인물 학포 양팽손의 후손이다. 10대조 할아버지가 화순 능주에서 해남으로 옮겨간 후 300년 넘게 해남에서 터를 잡았다. 아버지 양상태, 어머니 낭주 최 씨는 개혁적인 분이었다. 아버지는 1866년 콜레라가 유행하자 여러 가지 비법으로 고향 사람들을 구해냈고, 어머니 역시 가족들과 상의해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어 동학 때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집안이 부유했던 탓에 지강은 일찍 천자문을 깨치고 8살에 양사제에 들어가 본격적인 유학 공부를 시작했다. 부모님은 지강이 19살이 되자 해남에서 화순 능주로 이사를 했다. 당시 불교와 도교, 선서에 관심이 많았던 지강은 유학 외에도 천주교와 같은 외래사상 학문도 두루 편력했다. 지강은 20살에 풍산 홍씨와 혼인했다. 나죽은 남평면 송촌으로 이주해 살면서 우주의 근본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깊숙이 탐구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을 결혼 1년째, 지강은 집을 나섰다. 세상을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동쪽 금강산, 서쪽 구월산, 남쪽 지리산, 북쪽 묘향산 등 명산 대차를 돌며 벗을 사귀고 살피며 유랑했다. 지강의 나이 30살, 지강은 서울로 올라가 31살의 나이로 관직에 입문했다. 2년 후 탁지부 주사로 임명돼 선조의 고향인 화순 능주에서 세무 관리를 지냈다. 그러나 개화기의 신문명을 공부하기 위해 3년 만에 관직을 그만둔다. 당시 국내 사정은 일제 침탈과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가속화됐으며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구군은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 지강은 능주에서 농민 전쟁의 전말을 지켜보았다. 세무관리의 눈으로도 농민군이 표방한 척외양 창의, 패정 개혁안이 옳아 보였다. 지강은 농민 전쟁을 하다 체포된 농민군을 힘 닿는 데까지 구출해주면서 고통에 동참했다. 1897년 지강은 중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제 정세를 보고 싶었다. 북경, 천진, 산동을 여행하다가 서울을 거쳐 일본에 들어갔다. 일본에서 지강은 손병희를 만나게 된다. 동학교주로 정부 탄압을 받아 일본에 망명 중인 손병희는 스스럼 없이 지강에게 국내외 정세와 자신의 시국관을 얘기해 주었다. 지강은 손병희와 늦게 만난 것을 후회하며 즉석에서 죽음을 건 맹약을 한다. 그리고 동학에 입교한다. 1905년 11월에 일사조약이 체결되자 지강은 독립운동 방향을 천도교 쪽으로 바꾸고 천도교 중앙본부를 결성해 우봉도에 취임, 반일 구국투쟁을 열정적으로 벌였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로 파견된 이준열사의 죽음에 통안의 눈물을 흘린 지강은 천도교 직무도사가 돼 독립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앞장섰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가 된 조선의 앞날은 풍전등화였다. 1918년 하순, 지강과 독립을 염원하는 벗들은 손병희 집에서 일제 탄압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세계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략을 수립했다. 처음에는 천도교계 이름으로 추진하다가 전 민족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기독교, 불교계가 합동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사람을 33인으로 결정했고 지강은 천도교계 15명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독립선언서는 3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종의 장례 인파가 탑골공원으로 모일 것이란 소식 때문에 장소를 태화관으로 바꿨다. 결국 민족대표 33인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태화관에 모여 점심을 먹고 선언서를 낭독한 후 만세 삼창을 끝으로 일제 경찰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 독립선언의 메아리는 한반도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다. 종이 한 장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 백성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만세를 불렀다. 민족대표 33인은 감옥에 갇혀 일제 취조와 고문을 받았다. 당시 58의 지강은 면회원 아들에게 걱정 말라는 쪽지를 건넬 정도로 당당했다. 그러나 1919년 5월 26일 지강은 고문 후유증으로 캄캄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